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관련 경제 리포트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중요한 선거를 정말 코앞에 두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서 연 2.50%가 됐어요. 좀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정말 그랬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거든요. 아, 이미 좀 예고된? 그렇죠. 이창용 총재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 이런 배경을 밝혔고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결정의 진짜 배경, 또 시장에 미칠 파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확실히 좀 경고등을 켜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돌아섰고 특히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대미 수출이요. 미국의 그 특정 정책, 상호 관세라고 하죠. 그 여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나 급감했어요. 네, 그게 상당히 큰 폭이죠. 이게 그냥 전반적인 둔화 외에 이런 특정 요인이 작용했다면 한은의 고민도 깊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계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랑은 또 결이 다른 문제니까요. 내수 상황도 사실 심각합니다. 그렇죠. 내수도 네, 그 5월 환불 연휴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13% 줄었다는 거. 이게 소비 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거든요. 13%면 정말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꽤 크게 낮춘 겁니다. 0.8%요? 와.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년 11월에는 2.3%, 올해 2월에는 1.5%였는데 이렇게 계속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계속해서. 네, 그만큼 예상보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다. 이런 방증이죠. 내년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또 낮췄고요. 그렇다면 지난달 금통이 끝나고 총재가 석 달 안에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러면 이걸 보면 시장은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을 수도. 네,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금융투자협회 조사를 보면요. 채권 전문가의 69%가 기준금리가 2.50%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아, 꽤 높은 비율이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나빠진 지표들하고 또 한은이 미리 던진 신호를 읽고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된 것도 중요해요. 막 1,480원대까지 갔다가 1,36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맞아요. 좀 내려왔죠. 네, 이 환율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조금 더 국내 상황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 셈이죠. 아, 그 외환 시장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국내 경기를 볼 숨통이 트였다. 이런 거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데요. 네, 이번 금리 인하가 그럼 실제 소비를 늘리는 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시중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3%대까지 내려왔다. 이런 소식도 있긴 한데 이게 바로 지갑 열기로 이어질지 이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죠. 근데 소비 진작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왜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제한적일까? 바로 7월부터 강화되는 그 3단계 DSR 규제 때문입니다. 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맞습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대출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는 약간 좀 상충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DSR 규제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소득계층한테는 그래도 좀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심리적 효과나 일부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거시적인, 전체적인 소비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DSR 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향후 연례 추가 인하가 또 이루어진다면 내수 진작에 좀 더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문가들은 연내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든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같은 것들이요. 아, 네, 당연히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미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필연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하느니 우리 국내 경기만 보고 금리를 계속 내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국내 경기 부양 필요성하고 대외 금융 안정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생각보다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악화되는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고 또 DSR 규제라는 강력한 제약 요인 때문에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라는 내부 요인이 결정적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라든지 자본 유출 가능성 같은 외부 제약 요인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은의 추가적인 행보를 예측하려면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를 정말 함께 주시해야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은 주로 경제적인 효과와 전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중요한 선거를 정말 닷새 앞두고 단행된 이 결정. 이게 순수한 경기 대응 외에 혹시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을지 그 타이밍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